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서부진과 난독증은 다르다입니다. 난독증 아이는 다른 뇌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독서부진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은 글을 주에 깊게 읽지 않거나 독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국내 독서부진 아이의 30%가 난독증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창의력을 발휘했던 과학자지만 어렸을 때 난독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에 언어 발달이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이 쓴 글을 보면 그 당시 가족 모두는 그가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 몹시 염려하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편지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다. 나의 주요 약점은 기억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며 특히 단어와 글 내용에 대한 기억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그리스어 교사는 넌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과 난독증의 뇌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난독증을 겪는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fMRI 연구나 유전자 연구로 인해 난독증 아이들의 강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좌뇌의 후두부와 전두부 사이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동적인 연결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난독증 아이들은 가장 강력한 연결이 좌뇌 후두 측두 영역과 우뇌 전두 영역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더구나 일반적인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의문론적 정보를 처리할 때 이용하는 좌뇌 각회부가 난독증 아이에서는 좌뇌의 다른 언어 부위와 기능상 단절을 보입니다. 난독증 뇌는 시각연합 영역과 후두 측두 부분에서부터 우뇌의 각회, 상변연회 및 측두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좌뇌보다 우뇌 구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난독증 아이의 전두부는 양뇌를 모두 사용하지만 전두부가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됩니다. 난독증 아이들은 우뇌의 독서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자 및 의문론적, 의미론적, 통사적 프로세스와 추론 프로세스를 보고 듣고 인출하고 통합하는 데 걸리는 속도가 훨씬 느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시간적인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베르니케 영역이 포함된 측두엽의 삼각형 영역이 우뇌보다 좌뇌에서 더 넓게 분포합니다. 그러나 난독증의 아이에서는 이러한 비대칭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양쪽 반구가 대칭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까닭은 글자를 구성하는 음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미음, 우, 니은 3개의 음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압니다. 또 문이라고 쓰인 글자를 보면 이를 3개의 음소, 미음, 우, 니은로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문이라는 글자를 뇌의 기본 코드인 음성으로 바꿔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난독증 아이는 문을 음성으로 들어도 3개의 음소로 구분할 수 없으며 문을 눈으로 보아도 이 글자가 3개의 음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잘 모릅니다. 이를 의문론적 취약성이라 하는데 이것이 난독증 아이가 글씨를 읽기 힘든 근본 원인입니다. 난독증에 대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독증과 정상 사이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통계적으로 하위 10% 수준에 해당하면 경미한 난독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연구자들은 하위 3.5%를 치료가 꼭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난독증과 지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아이는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독증을 극복하거나 여전히 난독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독증은 단순히 글자나 숫자를 바꾸어 이해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주로 음소인식과 언어 정보 처리에 영향을 주는 언어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운동인 속은 운동 기능과 같은 다른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난독증 아이는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법이 늘 힘듭니다. 그러나 설명만 잘 해주면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도 맞춤법을 잘 쓸 수 있으며 특히 컴퓨터의 맞춤법 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맞춤법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필수 과목인 언어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상황과
장과 같이 시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난독증을 가진 아이는 주요한 강점을 가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훌륭한 창의적인 사고력, 막대한 양의 정보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능력,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예술적이거나 음악적인 재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간적 능력이 뛰어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무엇인가 고쳐야 한다면 매뉴얼을 읽지도 않고 매우 잘 고칩니다. 정말 필요한 상황에는 매뉴얼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것저것을 잘 고칩니다. 또한 난독증 아이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과제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으며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난독증 아이의 학습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독증 아이에게 IQ 검사를 해보면 언어를 기초로 하는 하위 테스트에서는 실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로 하여금 일련의 숫자를 반복하게 하는 숫자 외우기와 같은 의미가 없는 테스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위 테스트는 기계적이고 단기적인 청각 기억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난독증 아이들에게는 약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난독증 아이는 낮은 verbal IQ 점수와 높은 performance IQ 점수의 차이로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독증 아이들 중에는 시각적 운동 기술에 약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 verbal IQ와 performance IQ 점수가 모두 낮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독증 아이들은 아래에 나오는 WISC의 하위 테스트에서 약점을 보입니다. 1. 정보 information. 세상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기억해내고 이를 다시 언급하도록 합니다. 2. 연산, arithmetic, 응용 문제를 풀고 암산하게 합니다. 3. 숫자 외우기, digit span, 일련의 숫자를 반복하게 합니다. 4. 코딩, 코드 서식의 기하학적 모양을 재빨리 재현하게 합니다. 읽기를 잘하려면 청각 정보 처리 능력, 정보 처리 속도, 어휘 능력 및 당위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이들 IQ 하위 테스트는 난독증 아이의 읽기 능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징후가 있으면 난독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듣기 이해력과 읽기 이해력 사이에 폭넓은 편차가 있습니다. 난센스 단어보다 진짜 단어에 대한 뛰어난 해독 능력을 보입니다. 읽기가 느리고 읽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글자 순서 해독 데코딩에 있어서 잦은 실수를 합니다. 독해력이 개선되더라도 해독 능력에 지속되는 어려움과 읽기 약점보다 철자 약점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수학과 읽기 능력 사이의 편차가 크다.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계산 능력 때문에 수학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난독증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참여시키세요. 난독증 아이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자신의 강점을 키우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독증 아이의 교육이 개인 맞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교육계획의 모든 부분을 아이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독증 아이의 경우 작은 정보를 커다란 문맥 안에 놓으면 쉽게 배웁니다. 재미있고 직접 참여했을 때 집중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공부하게 될지 바로 말해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아이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느낌을 물어봅니다. 공부의 어느 부분이 어려우며 어느 부분이 쉬운지, 어떤 활동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아이들은 학습 프로그램의 세세한 내용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중감각으로 공부하세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학습 지도는 언어적 양식에 많이 의존합니다. 교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동안 아이는 수동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가끔 토론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주제에 관해 읽고 보고서를 쓰거나 시험을 칩니다. 난독증 아이는 이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법으로 학습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는 물건을 만지고 자료를 듣거나 보고 배운 것을 요약하는 등의 다중감각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기계적인 암기보다 논리 사용법을 가르치세요. 난독증 아이의 약점 중 하나는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난독증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을 할 때에는 인지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난독증 아이에게 단어를 익히게 할 때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대신 맞는 철자를 알아내는 철자 규칙을 익히게 합니다. 수많은 단어를 일일이 외우는 대신 패턴을 배우는 것입니다. 난독증 아이들은 패턴이나 원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넷째, 끊임없이 반복하여 연습하고 복습하세요. 가르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난독증 아이의 언어 교육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다음 검토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바로 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좋으며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고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제에 대하여 부모와 이야기하고 이에 관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역할놀이를 하여도 좋습니다. 다섯째, 자료는 작은 단위로 순차적으로 제공하세요. 난독증 아이에게는 적은 것이 더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면 난독증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과잉 반응을 하거나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자료를 조금씩 제공하면서 아이가 편하게 느끼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음 자료를 제시하세요.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처음부터 시작하며 천천히 진행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는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지식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난독증 아이들에게도 공부 자료를 순차적 단계로 접했을 때 학습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아이가 시간과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난독증 아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려움에 대해 아이를 도와주면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을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줍다. 도움을 주면 정리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 아이에게 미리 말해주면 학습 환경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공부방 안의 물건이나 종이는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산만하게 만드는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